이 한 방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줄 알았습니다. 캔자스시티 원정. 샌프란시스코가 길었던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정우가 있었습니다. 후반기 들어 타격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던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시속 155km에 달하는 총알 같은 타구, 우익선상을 그대로 가르며 담장 끝까지 굴러간 장타. 상대 외야수는 공을 쫓아갈 뿐이었고 이정우는 여유있게 3루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조용해졌고 샌프란시스코 더그아웃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장면만큼은 분명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가져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처럼 만든 리드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정우의 눈부신 활약마저 패배라는 결과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도대체 이정우는 언제쯤 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현지 팬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에는 또 이정우만 야구했다, 이런 경기를 지는 것이 더 신기하다는 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이정우는 경기 초반부터 타구의 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회 첫 타석, 1사 3루라는 절호의 기회에서 타석에 들어선 그는 강하게 배트를 돌렸습니다. 타구는 제대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은 하필이면 유격수 정면으로 향했고 순식간에 병살타가 완성되며 공격 흐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병살타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나쁜 스윙은 아니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잘 맞은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향하고 평범하게 맞은 타구가 안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지 해설진도 결과보다 타구의 질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정우 역시 그랬습니다. 첫 타석의 결과는 아쉬웠지만 스윙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1루수 땅볼, 기록상으로는 또 하나의 범타였지만 이정우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타석을 준비하는 모습이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7회 초, 샌프란시스코가 어렵게 1대0 리드를 지키고 있던 2사 1루. 여기서 이정우가 다시 타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상대는 이날 호투를 이어가던 캔자스시티 선발 세스루고, 볼 카운트가 진행되는 동안 루고는 계속해서 몸쪽 강속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4구째, 시속 95.4마일, 약 154km의 빠른 포심 패스트볼, 몸쪽 깊숙하게 파고드는 공이었지만 이정우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배트를 정확하게 끌고 나왔고 공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우익선상을 갈라버렸습니다. 타구 속도는 무려 시속 96.2마일, 약 155km. 강한 타구는 외야 깊숙한 담장까지 굴러갔고 이정우는 전력 질주 끝에 여유있게 3루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후반기 첫 장타, 그리고 시즌 네 번째 3루타. 무엇보다 최근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장타 생산력을 스스로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타격 과정이었습니다. 억지로 힘을 실은 스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빠른 공을 정확하게 잡아당겼고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 번의 스윙만으로도 왜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이정우를 쉽게 상대하지 못하는지가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3루에 도착한 이정우는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큰 세리머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최근 이어졌던 타격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날려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벤치 역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선발 세스루고를 상대로 좀처럼 추가점을 만들지 못하던 타선은 이정우의 장타 하나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윌리 아다메스가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중전 적시타 3루에 있던 이정우는 여유있게 홈을 밟았습니다. 스코어는 3대0. 원정 경기에서 3점 차리드.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이정우는 단순히 장타 하나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득점권에서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공격에 물꼬를 텄고 직접 득점까지 책임지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바로 감독과 동료들이 이정우를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홈런처럼 화려한 기록은 아니더라도 승부처에서 만들어내는 장타 한 방의 가치는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특히 3루타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장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한 타구는 물론이고 빠른 주력,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체력이 모두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도 이정우의 장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타구를 만들어낸 순간부터 이미 그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익수가 공을 처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결국 여유있게 3루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타격과 주루를 동시에 살려내는 능력은 이정우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는 시즌 4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3루타 부문 공동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은 장타자들이 홈런은 많이 치지만 3루타는 적습니다. 반대로 이정우는 빠른 발과 정확한 타구 방향을 이용해 꾸준히 3루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야구 스타일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구는 흐름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7회 말 샌프란시스코는 믿었던 마운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바도르 페레즈에게 허용한 투런 홈런. 순식간에 점수차는 한 점으로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원 투수 키튼 윈이 올라왔지만 제구가 흔들렸고 캔자스시티 타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속 안타와 장타가 이어졌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3대0으로 앞서던 경기는 어느새 3대5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중계진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흐름이 뒤집힐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불펜이 다시 한번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실제로 최근 샌프란시스코가 연패에 빠지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좋은 경기를 만들어 놓아도 후반 불펜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아쉬움은 더욱 컸습니다. 이정우가 어렵게 만들어낸 득점이 또다시 허무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SNS에는 이정우가 만든 경기를 불펜이 날렸다. 3루타 하나의 가치가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몇 번째 같은 패턴인가? 라는 글들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정우 개인을 향한 평가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 안타, 후반기 첫 장타, 꾸준한 출루, 그리고 시즌 타율 3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까지. 비록 이날 경기에서는 안타가 하나뿐이었지만 그 한 개의 안타가 만들어낸 영향력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 시속 155km에 가까운 타구 속도는 최근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장타 생산력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지원했습니다. 이정우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한 장타 욕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타격 메커니즘을 유지하면서 좋은 타구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3루타는 바로 그 이상적인 모습에 가장 가까운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반기 성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회 초 2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2사 이후 케이시 슈미트가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한 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경기장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석, 모든 시선이 다시 이정후에게 향했습니다. 이미 이날 가장 중요한 순간 3루타를 만들어냈던 선수. 팬들은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만약 이정후가 다시 출루한다면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언제나 원하는 결말만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 투수는 이정후와 정면 승부를 선택했고 이정후 역시 끝까지 자신의 스윙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야 뜬 공이 높게 떠오르는 순간 캔자스시티 내야수들이 침착하게 자리를 잡았고 결국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완성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4. 샌프란시스코는 또 한 번 역전패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의외로 패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현지 매체들은 이정후의 3루타 장면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후반기 들어 가장 인상적인 타구였다. 이정후 특유의 컨택 능력과 스피드를 동시에 보여준 장면. 장타력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지워낸 타석. 이처럼 미국 언론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타구의 질이었습니다. 첫 두 타석에서는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한 스윙으로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상대 선발 세스루고의 시속 154km 강속구를 정면으로 공략한 결과였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현재 타격 밸런스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후반기 들어 이정후의 기록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연속 안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장타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3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그 정상급 교타자라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삼진보다 정확한 컨택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은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도 이정후의 활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팀은 연패에 빠지며 순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펜의 불안, 득점권 집중력 부족, 수비 실수까지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정후만큼은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팬들 사이에서도 이정후는 지금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타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가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경기의 승패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긴 시즌을 놓고 보면 이번 경기에서 얻은 수확도 분명했습니다. 후반기 첫 장타, 4경기 연속 안타, 결정적인 타점과 득점,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타구를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시즌 후반 이정후의 성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패배 속에서도 희망을 확인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정후를 향해 장타가 부족하다, 후반기 체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3루타는 그런 의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었습니다. 억지로 힘을 실어 만든 장타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뛰어난 배트 컨트롤, 그리고 빠른 주루가 만들어낸 이정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야구는 개인 종목이 아닙니다. 한 명이 아무리 잘해도 팀 전체가 무너지면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긴 시즌에서는 좋은 타격 흐름을 유지하는 선수가 결국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의 이정후는 바로 그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반기 첫 장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의 타격감을 계속 이어간다면 3할 타율 유지뿐 아니라 2자릿수 홈런,
그리고 다시 한번 타격왕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모습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이정우. 이제 팬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의 3루타가 후반기 대폭발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는지, 아니면 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는지, 그 답은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 하나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